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월 11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73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서울 르네상스를 꿈꾸다 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경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10위권이고 정치 외교적으로 보게 되면 20위권입니다. 전후 신생 독립국 중에는 유일한 경우죠. 이러한 위대한 성취의 중심에는 수도 서울이 있습니다. 저는 이 30대에 미국과 영국에서 10년간 유학 생활을 한 후에 변호사로서 뉴욕과 시카고와 런던을 보았고 배낭여행자로서 파리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40대 중국에서 5년간 외교관과 교수 생활을 하면서 샹하이와 베이징을 봤습니다. 제 성년 인생의 4분의 1을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들에서 보낸 셈이죠. 600년 고도 서울이 이들 도시와 비교해서 결코 뒤질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에는 제가 사랑하는 서울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병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뉴욕과 런던에 압도되었습니다. 파리는 살고 싶을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 건축물의 보고인 시카고를 좋아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샹하이를 더 좋아하게 됐지만 말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인구 2,500만의 세계 최대 도시 샹하이를 보게 되면 세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황푸강을 사이에 두고 푸동 신구에 시카고가 있었고 와이탄 조개지에 런던과 뉴욕과 파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을 샹하이처럼 전통, 트레디션과 현대, 마더너티가 공존하는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가 없을까 하는 것이 제 상상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결론은 서울 르네상스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우선 순위가 서울특별시의 25개 기초자치구를 5개 특례구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5개 버로, 즉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구성된 뉴욕시하고 유사합니다. 서울 속에서 한강, 중랑천, 안양천으로 단절이 됐던 도시를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서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칭 중앙특례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로, 동특례구는 성동구, 강진구, 송파구, 강동구로, 서특례구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동작구, 관악구, 여의도동 등으로, 남특례구는 영등포, 여의도를 제외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로, 북특례구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로 합니다. 모든 특례구가 한강이나 중랑천 또는 안양천을 마주보면서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임산 배수의 풍광이 되는 것이죠. 특히 미래의 중앙특례구는 전통과 정치를 상징하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등 4대문 및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왕궁과 청와대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현대와 경제를 상징하는 테헤란로, 마천루와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중앙특례구가 서울을 사실상 대표하면서 뉴욕의 맨해튼, 런던의 런던시티, 샹하이의 푸동신구처럼 세계적 명성을 가지는 도시 브랜드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해서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멋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른바 대심도도로, 대심도도로라고 그러죠. 즉 터널공법 TBM입니다. 이 터널공법으로 30에서 60m까지 땅을 파가지고 지하도로를 건설을 하고요.
지상을 녹지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올림픽대로의 경우 확보된 부지를 덮개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한강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올림픽대로변 아파트를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층고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50층에서 70층까지 허용을 하고 두바이 고층 건물들처럼 각기 다른 랜드마크 아파트 디자인으로 건축을 한 후에 화려한 조명을 주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공간을 최대화해서 지상 녹지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강변북로의 경우 확보된 부지를 녹지로 만들어서 덮개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한강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올림픽대로하고는 달리 강변북로는 급경사가 심하고 교량 구간이 많고요. 도로 포장도 들쑥날쑥하고 한강 조망권을 위시한 강변의 고급 주거지역이 이미 들어차 있어가지고 확장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구간별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속도를 내도록 해가지고 각기 독특한 디자인의 대규모 강변 아파트가 들어서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서울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인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 안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소위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첨단 기업을 유치를 하고 5년간 법인세 면제와 무상임대,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원스톱 행정 서비스, 최상의 주거 및 자녀 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즉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간초원을 만들어서 아시아의 디지털 메카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홍콩을 떠나는 글로벌 금융사 아시아 태평양 총본부를 서울의 경제특구로 유치를 해가지고 아시아 금융 메카로 동시에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 중앙특례구의 용산이 참으로 입지가 좋습니다. 특히 용산 철도기창부지 13만 4천 평으로 150층짜리 건물 4개를 짓게 되면 200만 평의 사무공간이 나옵니다. 용산에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고 외국인 학교가 있고요. 뉴욕 센트럴 파크나 런던 하이드 파크에 버금가는 용산 민족공원이 있고 남산과 한강 워터프론트 접근도 용이합니다. 외국의 고급 인력을 끌어들이기에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결론입니다. 서울 르네상스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사랑에서 나오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서울특별시장을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